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사 시험, 뭐 산업기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뭐를 봐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치? 교과목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번에 이제 2026년도 국립 공무원 지적직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과목이 여러 개 있겠지. 측량도 보고, 지적 전산학이라는 과목도 보고, 이렇게 교과목에 해당되는 시험을 보는데, 자, 지적 전산학이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당일날 시험을 보면 20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와? 객관식 형태로 나오지. 자, 다음 중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가나다라 또는 1, 2, 3, 4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는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문제를 내가 다 맞히면 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공무원 시험은 꽈락 40점, 합격 몇 점, 이렇게 기준 점수를 내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응시한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과정은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좋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니면 뭐 혼자 내가 1인 창업을 하겠다. 뭐 AI를 활용해서 공간 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소자본의 소규모의 창업을 해서 내가 코파인더 여러 친구들과 같이 동업도 하고 또는 뭐 펀딩을 받아서 엔젤 투자자로부터 어떤 창업의 지원금을 받아서 보다 더 이렇게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B2C나 B2B 형태의 판매액을 또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이쪽을 또 할 것이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희망하고자 했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여러 기업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그 기업을 내가 그 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 또는 그 기업에서 주력 업무를 하고 있는 영역 A라는 기업은 국가공간정보 중에 이런 분야, 국토 분야를 또는 어떤 기업은 지적 분야를 어떤 분야는 행정정사나 분야를 어떤 분은 모바일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우리 뭐 카카오 지도 또는 뭐 네이버 지도 이런 맵 생산과 거기에 연동된 어떤 지도 서비스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에 여러분이 나는 이 기업을 타겟으로 한다. 그럼 교수님이 어떤 활동을 해보라고 그랬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내 컨텐츠를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의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그 회사에 준하는 입사 지원서 양식에 맞게 뭐를 써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걸 바탕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있겠지. 자격증을 땄다든지 운전면허증이 있다든지 내가 군 생활은 뭐 이런 분야를 했다. 드론 특기병으로 자격증도 따고 군 생활 시절에 내가 드론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했었다. 이런 등등의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서 결국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한 과목 한 과목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 선택 과목이나 또는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그 과목에서 궁극적으로 뭘 하느냐, 어떤 단계의 지식 수준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요번 학기 여러분이 중간고사 이후에 굉장히 강조한 또는 1주차부터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뭐죠? AI를 쓰는 활용 능력을 높인다. 그게 클로드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어떤 형태의 AI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그 플랫폼으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도달하는 수준의 경험을 많이 해보자. 그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해보자? 교수님하고 같이 사례들을 발표해보고 적용한 내용들을 소개해보자.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어떤 분야에 더 나하고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인간정보 사이트에 방문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국토위성 사이트 지리원에 방문을 해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2호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또는 USGS에 들어가서 랜셋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또 센티넬 데이터는 어디서 다운받아요? ESA,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연합, 유럽의 우주 기관으로서, 우주 항공 기관으로서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동차 파는 결국엔 뭐 하겠다는 거야?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고 우주에다가 위성 발사를 해서 스페이스 링크와 같은 모바일 혁명을 이루겠다 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뭐 수만 대의 위성이 올라가면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될 것이고 짧은 주기에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가 있는데 저고도 위성일수록 어떻다고요? 해상력이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산불, 실시간으로 산불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고 어디로 확산을 하는지 위성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잠수함이 지나가는 궤적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이 어디로 갔어요? 카나다로 갔잖아요. 뭐 이런 거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북방에서 쓰는 형태로 또 홍수가 예전에 북한에서 홍수가 났었는데 그래서 그 피해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심지어는 위성 중에는 야간에 찍을 수도 있다. 적외선 센서가 들어있는 위성은 야간 탐지도 가능해서 군사의 이동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운행 상태, 즉 영변의 핵시설이라든지 특정한 시설에 가동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중단돼 있느냐 이런 것도 위성으로 거의 24시간 관측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날리기도 하고 탱크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 재산, 생명, 재해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공위성 데이터나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택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에 여러분들이 지금 접목시키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위성에서 관측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또는 센서에서 얻어진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그 능력을 좀 더 키워보자. 이걸 바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어떤 사업에 중점하고 있느냐. 만약에 현대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동차 또는 건설 분야, 현대건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굵직한 모든 건설 공자 현상에 현대건설이 가 있죠. 현대 그러면 자동차,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볼포랜드라든지 웨이버스라고 하든지 지오스토리라고 하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뭐 세안항업, 사마항업, 중앙항업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학기가 마무리돼가는 시점, 특히 어떤 방학을 앞둔, 종강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정리된 걸 바탕으로 다음에 수업 계획을 어떻게 내가 진로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이런 분야가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면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 또는 자료 또는 그 기관에 소속해 있는 선배 만약에 그 기관이 내가 가고 싶은데 그 기관에 우리 학교 졸업한 선배가 아무도 없어. 교수님이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통화해보고 또 메일을 보내보고 데이터도 한번 서로 교류해보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매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년 공간 정보와 관련된 많은 공모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강조하는 건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2학년 때가 됐든 3학년 때가 됐든 4학년 때가 됐든 공모전에 한번 꼭 나만의 아이디어 또는 팀을 짜서 거기에 결과물을 한번 제출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자기소개서에도 나는 이런 걸 한번 해봤다라는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뭐 GS25 알바했습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그것도 사회적 경험이기는 하지만 전공 영역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최소한 한두 개라도 여러분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 사이트는 계속 교수님이 매주 수업 때마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 여러분들이 기말에 모든 수업이 다 종료되는 시점에, 종강하는 시점에 나는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라는 자기소개서에서의 어떤 그 내용적 틀을, 틀을 최종 보고서에, 즉 파워포인트 형태의 어떤 최종 보고서에다가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교수님이 여러분의 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정할 거고요. 최근에 교수님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중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APR이라는 회사 매우 젊은 친구가 뭐를 했냐면 이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조 기구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데 그 매출액이 매년 10배 이상 하고 뭐 코스닥에도 상장하고 굉장히 젊은 대표이사더라고요. 교수님 최근에 뉴스 본 거에는 아정당이라는 그런 회사가 아정당 나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최근에 1,500에 대규모 어떤 매각 이런 걸로 해서 그 회사 사장도 불과 30대도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 20대 때 만들어서 30대의 그런 이렇게 그리고 흔히 말하는 4, 50, 60 이렇게 시니어 그룹이 아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대규모 이런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공간 정보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본인이 좀 더, 뭐라 그럴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젊은다운 패기로 항상 그런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보면 나는 뭐 주말도 없이 열심히 나의 젊음을 혼신을 갈아 넣어서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뭔가를 창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은 토스라는 데를 잘 몰랐는데 토스라는 데도 대표이사는 굉장히 젊지만 기존의 은행과 기존의 증권회사 이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굉장히 뭐랄까 위기를 느낄 만큼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도전적인 의식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스트 두잇. 나이키는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사양세로 기울고 있지만 그 모토 하나 한번 해보세요. 뭐든 해보고 뭐든 도전해보고 그래도 그 결과물을 같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의논도 해보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런 어떤 성취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테니까 단순히 수업이 4개 중에 하나 찍고 내가 20문제 중에서 뭐 19개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트렌드는 내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적다면 AI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수업에서도 어떤 강의에서도 잘 못 들을 내용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새겨서 파워포인트에 자기만의 좀 독창적이고 멋진 발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게 교수님 생각이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